자, 이번 사연 함께 보시죠. 와이프가 집안일도 게으른데 생활비만 올려달랍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38살 조그마한 사업하는 남자입니다. 31살 와이프, 6살 아들 키우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어릴 때 결혼해서 사회 경험도 없어서 밖에 나가 돈 벌어오라 생각한 적 없습니다. 단지 주부니까 집 좀 깔끔하게 하고 저녁만 차려주면 됩니다. 사귈 때 와이프가 제가 자취하는 곳에 자주 놀러 왔었죠. 남자 혼자 사는 집이 다 그렇듯 여자 손보다 세심하지 않으니 제가 청소를 해도 깔끔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출근하면 제 집에서 와이프 혼자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었는데 집에 가보면 정말 반짝반짝 광이 날 만큼 정돈에 청소에 맛있는 저녁까지 만들어 기다려준 와이프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요. 어리고 사회 경험이 없던 와이프라 결혼 자금도 없었고 와이프 친정에선 반대하시다 허락해 주었는데 금전적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모은 돈도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조금 도와주시고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집은 사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만 와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신혼 때는 와이프가 집안일도 잘하고 제가 샤워하고 나오면 욕실 문 앞에서 옷도 건네주고 퇴근하면 집 앞에서 기다려주고 정말 잘하던 와이프였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빠졌고 와이프는 임신하고 그쯤부터 와이프가 집안일을 잘 안 했습니다. 임신해서 그런가 이해해 주었고 아이가 태어나서도 아이가 어려서 그런가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6살입니다. 지금 와이프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청소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낮에 잠시 집에 들리면 소파에 누워 TV를 본다든지 자고 있습니다. 청소 좀 하라고 하면 아들 데리러 가기 전까지 한다고 합니다. 하는 거 몇 번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퇴근하고 들어오면 깔끔한 집을 보고 싶습니다. 집이 깨끗하면 하루에 노곤함도 사라지고 기분 좋아집니다. 다음날 출근할 때도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청소며 정리정돈도 잘 하지 않아서 집이 돼지우리 마냥 여기저기 물건이 나뒹굽니다. 정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집이 난장판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도 좋은 얼굴로 와이프와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좀 치워라, 오늘 뭐 하느라 청소도 안 했냐 잔소리가 나옵니다. 와이프는 입을 닫고 대답도 안 합니다. 벽 보고 얘기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한 달에 200만 원 생활비로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식비, 생활용품만 와이프가 그 돈에서 해결하고 핸드폰세,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보험, 아이 유치원비, 학원비 등등은 제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됩니다. 외식 쇼핑도 제가 돈을 냅니다. 그럼 2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와이프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을 잘 안 먹습니다. 가끔 배가 고프면 혼자 빵을 먹거나 있는 거 대충 먹고 나갑니다. 그러면 저녁에 하루 한 끼 먹는데 돈이 부족할까요? 세제, 샴푸 등등 한 달에 몇십 개 사는 것도 아닐 테고 와이프는 돈이 부족하다 합니다. 다른 집보다 식비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건 인정합니다. 와이프가 그만큼 저를 위해서 좋은 재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드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다른 집보다 식비가 2배로 차이 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충분히 200만 원에서 해결이 되고 저 같으면 돈이 남아 저금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이번 달은 이래서 저번 달은 이래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거 아닙니다. 생활비 올려줄 수도 있지만 와이프가 집안일을 잘한다면 저도 생각해서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노력 하나 안 하고 생활비만 올려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매일 청소를 깨끗이 하면 생활비 올려준다 말하니 또 입을 닫습니다.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부가 청소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하라고 말하기 전에 한다면 저도 잔소리 안 합니다. 와이프는 그저 제가 잔소리만 하는 사람인 줄 아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도 점점 줄어 올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듭니다. 이혼도 생각해봤지만 아들이 어려서 참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답답한 마음뿐이죠.
주위에선 와이프가 어리고 참하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밖에선 쇼윈도 부부처럼 잘하는 모습만 보이니 제가 와이프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저는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와이프는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발톱을 숨기고 결혼을 한 건지, 차라리 결혼 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결혼할 생각도 없었을 텐데 사기당한 기분도 듭니다. 이혼밖에 답이 없는 것인지 와이프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순 없는 건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봤습니다. 좋은 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 글을 와이프분이 바로 답글을 쓴 게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게으른데 생활비만 올려달라는 와이프입니다. 남편이 출근 전에 자기가 판에 글을 썼다며 오늘 하루 댓글 좀 보고 느끼는 게 없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하고 출근했네요. 남편 글 잘 읽었고 댓글도 다 읽었어요. 댓글들 이해합니다. 나 역시 저런 글 올라오면 같은 마음일 거예요. 허나 남편 글은 참 기가 찬다고 해야 하나요? 자기중심적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글을 써볼까 합니다. 대학교 때 남편 만났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자는 말에 흔들렸고 사랑했으니까, 인식했으니까. 뭔가에 홀린 듯 결혼 결심했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죠. 졸업하면 바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네가 뭐가 급하다고 이 나이에 결혼이냐, 미친 거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나이도 많았고 그때는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다녔어서 부모님 반대가 심했고 거의 저를 안 봤었어요. 저는 집을 나와 결혼을 했고요. 아르바이트도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돈이 있을 리 만무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남편, 자기가 열심히 내 몫까지 벌면 된다고 말해주어서 고맙고 듬직했어요. 그리고 제가 취직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너무 반대가 심해 계속 주부로 산 겁니다. 그 흔한 웨딩드레스도 잠깐만 기다려달란 남편 말에 괜찮다 했고 남편이 혼자 살던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집도 잠깐만 기다려달래서 알았다 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으니까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시작했어요. 다 쓰러져 가는 거 신랑이 대출받아서 일으킨 거고요. 처음엔 벌이도 시원찮아서 직장 그만둔 걸 후회하기도 했는데 그 즈음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복덩어린지 아이 생기고 사업이 나날이 잘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도 저희 결혼 인정해 주었고 늦었지만 결혼식은 올리라 하셔서 부모님 덕분에 늦었지만 결혼식 올리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 전액 부담하셨고 부모님이 받으신 부조금은 저희한테 다 주셨고 전 남편에게 관리하라며 다 주었어요. 그땐 생활비 받는 거로도 충분했으니까 큰돈 만져본 일도 없었고요. 맨몸으로 시집 왔다고 남편이 말하니 쓰는 겁니다.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 아이의 교육을 생각해서 이사를 했어요. 친정과 멀어지고 주위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남편은 밤낮 가리지 않고 바쁘고 그래서 아이와 둘이서 하루 종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남편을 기다리기만 하다가 어느덧 아이와 둘만의 생활이 익숙해져 갔고 아이와 가까운 문화센터에도 다니고 놀이터나 가까운 공원에도 매일 갔었어요. 아이들이 놀만한 곳도 찾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 가기도 했고 그렇게 둘이 놀러 다니며 집 청소에 무신경했던 건 인정합니다. 남편은 평일엔 일하고 골프 연습 가고 술 마시고 주말엔 골프 가고 술 마시러 가고 남편이 바쁘니 오로지 아이와 둘이 지내야 해서 아이를 집안에서만 키울 수 없어 제가 열심히 데리고 다녔어요. 사실 그 시기엔 저도 많이 힘들고 외로운 시기였어서 아이와 여기저기 다니면 저도 기분 전환도 됐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친구들도 생기고 아이 덕분에 저도 한 명 두 명 친구들이 생겨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 딱히 만날 친구도 없었거든요. 매일 아이와 둘이 놀던 장소에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어 좋고 아이와 둘이라 가지 못한 곳도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갈 수 있어 좋고 지금은 휴가도 친구들과 같이 보내고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도 친구들과 같이 보낼 수 있어 저나 아이나 정말 행복해요. 남편은 제가 청소를 안 한다 그러지만 저는 볼 일이 있어 밖에 나갈 때 빼곤 매일 청소해요. 남편과 아이가 자면 아이 물건 정리하고 한번 닦고 자기도 하고 남편이 말하는 돼지우리는 남편이 그렇게 만든 것뿐
제가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남편은 집이 깨끗해야 자기 일도 잘 풀린다는 강박증이 있어요. 그리고 집안 어디든 먼지 한 톨도 없어야 합니다.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요. 아이가 없을 때도 사실 매일 그렇게 청소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처음에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스스로 했지만 점점 남편 입맛에 맞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의 행위가 아닌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가령 내가 청소기 돌리고 바닥을 닦아서 오늘 집 깨끗하지? 물어보면 창문 닦았냐 물어보고 어느 날 드레스룸을 대청소해서 드레스룸에 가봐 깜짝 놀랄걸? 하고 말하면 냉장고 위에 먼지 쌓인 건 언제 청소할 거야? 그러고요.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다 보니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해도 안 해도 잔소리 듣는데 힘들게 청소할 필요가 있을까? 매일같이 대청소를 해야 하는데 내가 꼭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도 들고 남들만큼만 치우고 청소하고 남는 시간을 아이와 함께 더 보내던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게 재충전의 시간으로 쓰면 편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청소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다란 반발심도 생기고요. 그러니 남편은 매일같이 청소 타령이에요. 한 번은 화가 나서 정청소가 좋다면 네가 해라. 아니면 돈 벌어 뭐하냐 도움이라도 써라 소리 질렀는데 저보고 그럼 너는 놀기만 할 거냐 말하길래 그 다음부터 저는 무대응합니다. 할 때 되면 할 것이고 명령하지 마라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지금은 남편이 집에 들어와 대충 벗어던진 신발 정리도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정리 안 하고 아무데나 벗어던진 저 빨래들도 전부 남편 거라 빨래통에 안 넣으면 빨래 안 해주고 정리도 안 하고 산을 이루는 무엇이든 방치하고 남편이 서랍 열어 뭘 찾든지 이리저리 휘저은 거 다시 정리 안 하고 서랍문도 안 닫아주고요. 먹던 컵이 현관, 욕실, 방, 테이블, 식탁, 싱크대 등등에 놓아두면 설거지도 안 해주고 자기가 썼던 그래서 버려야 할 쓰레기가 여기저기 나뒹굴어도 저 쓰레기통에 안 버립니다. 가끔 아들이 이거 뭐야? 물어보면 그거 아빠 쓰레기야 말해주죠. 그러면 아이가 쓰레기통에 버리네요. 그 외에 아이 물건 내 물건은 정리정돈 잘하고 매일 청소기 돌리고 닦아요. 아빠처럼 정리정돈도 못하고 깨끗함만 입으로 내뱉는 사람 만들지 않기 위해 아이에게도 정리정돈 잘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왜 변한 건지 모르겠다던 남편 웃음만 나오네요. 내가 이제껏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뛰지 않으니 입을 닫는 겁니다. 생활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봤다고는 하나 2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 거 압니다. 허나 저희 집 생활비로는 부족해요. 우선 남편은 최고급 식재료만 먹어요. 이건 이래서 질기고 저래서 맛이 없고 언제부터 입만 고급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니 너희들도 이렇게 좋은 걸 먹을 수 있다고 생색내요. 매일같이 비싼 음식 안 먹어도 좋으니 안 먹을 때만이라도 오손도손 먹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냉동된 식품 안 먹어요. 한번 냉동실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안 먹어요. 커피, 물, 얼음도 어느 회사 제품 아니면 안 먹어요. 그리고 또 오늘 먹은 반찬 내일 안 먹어요. 반찬 가지수 최하 7첩이에요. 몸에 좋은 거 좋아해서 비싸도 사야 해요. 가계부 쓰고 이렇게 식비가 나간다 말하니 자기는 집에서 하루 한 끼만 먹는데 무슨 식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럼 청소 제대로 하면 생활비 올려준다길래 저는 더 말 안 했어요. 아이와 저는 주둥이로 아는 남편, 자기 입엔 비싼 거 털어넣으면서 우리가 집에서 두 끼, 세 끼를 먹는 건 생각도 못하는 남편, 한 끼만 먹는다고? 그 한 끼 식비면 아이와 나 일주일치, 2주일치 식비라는 것도 모르는 남편. 이런 남편에게 어떤 대화를 더 나눠야 하나요? 그리고 남편이 애를 데리고 외출을 안 해봐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없는 줄 아는데 많이 들어가요. 남편이 쓰는 샴푸나 화장품도 비싸서 저는 아는 언니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 하나 사고 샘플 많이 받아 샘플 쓰고 남편 보약이나 비타민은 사지만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고요. 이건 생활비 외이지만 남편 골프채 1년에 한 번 바꿔요. 차도 2대 있지만 남편이 2대 다 써서 저는 아이와 걸어 다니거나 버스 타거나 정말 안 될 땐 택시 타고 남편 술자리도 일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반은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술값이 저에게 주는 생활비 배로 나와요. 그리고 남편 입는 옷들 죄다 비싼 거라 클리닝 맡기는 것도 돈 들고요. 자기 옷 사러 갈 때 저와 아이도 가끔 비싼 옷 사주지만 둘이 합쳐 남편 옷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남들에겐 200만 원이 월급일 수도 있고 몇 식구의 한 달 생활비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사람들과 결혼한 게 아니라 저희 남편과 결혼한 거잖아요. 그럼 저희 남편 생활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모자르다는 겁니다. 남편 지금 사업이 잘 돼서 1년에 억 단위로 법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순이익만도 한 달에 1000단위일 거예요. 사업이다 보니 매달 매년 순이익이 다르고 남편도 확실하게 말을 안 해주니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최소 저 정도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금, 공과금, 아이 교육비, 보험 다 빼더라도 200만 원 생활비가 많다고 생각드나요? 남편 한 달 용돈이 500만 원은 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사실상 남편을 빼면 저도 200만 원에서 매달 100만 원은, 아니 더 적금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입을 닫고 사는지 이 글을 보고 남편이 깨달았으면 싶네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 나도 사람이라 청소 하나 못하고 산들 내가 못나지 않다 생각해요. 시댁 문제, 부부관계, 여러가지 다른 일도 많지만 글이 길어지니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이혼한다면야 저야 땡큐예요. 그냥 산다면 다시는 저에게 태클만 안 걸어줬으면 싶네요. 그래도 혼자서 애 잘 키우고 남편 얼굴이 있으니 밖에서는 다정한 쇼윈도 부부 연기는 해주는 저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이거 아내분 글을 읽으니까 처음에 남편분 글을 읽고는 아내분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한다 생각했는데 역시 원인 없는 결과가 없죠. 아내분 이야기 들으니까 남편분이 좀 너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해도 아내보다 자기가 항상 먼저인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저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항상 생각은 하는데 제 아내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